자, 2019년 광양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명제 미래인교과서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기본 문제는 간단한 명제 얘기니까요. 개념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명제를 모두 찾고 명제인 것을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명제라고 하는 것은 집합과 비슷하게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루트구는 유리수다. 루트구는 3이죠. 예, 명제고요. 참입니다. 나보다 키가 큰, 이런 키가 크다라는 어떤 특정 지어지지 않는 것은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죠. 근데 90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인 거고요. 91은 소수이다. 91은 소수이다. 역시 명제죠. 명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은 전체 집합이 1부터 5까지가 있어요. 1부터 5까지 있는데, 자, P하고 Q의 값을 구해서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는 건 그냥 참이 되는 집합이다. 이렇게 용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P 같은 경우는 x-2의 제곱으로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2라는 원소 하나를 갖게 되겠고요. 자, Q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라면 x-2, x-4가 0보다 작다. 자, 우리 2차 부등식 배웠죠? x의 값은 2와 4 사이 값을 가지니까 2, 3, 4 세 개의 원소를 갖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P는 2라는 진리집합을 갖고요. Q는 2, 3, 4. 그리고 P가 아닌 것은 2를 제외한 전체 집합이 1부터 오니까 나머지인 1, 3, 4, 5가 되겠고요. Q의 진리집합, Q의 그 부정이죠. 는 2라고 Q가 아닌 것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역과 대우를 말하래요. 자, 역은 반대예요. A씨와 B씨가 같으면 거꾸로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역이라고 하면 되고요. 대우는 이제 역에서 부정을 하는 걸 우리가 대우라고 하는 거죠. 대우는 A씨와 B씨가 같지 않으면 A와 B도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역은 거꾸로 얘이면 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부정은 얘가 아니면 대우는 얘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다를 대우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이런 간단한 문제니까.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 PQ가 같을 때 PQ는 어떤 조건인가? 어떤 조건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겠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충 조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충분 조건이란 건 뒤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쪽이 더 큰 거고요. 필요 조건은 앞쪽이, 필요 충분은 같은 경우. 자,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누가 더 큽니까? 여기 1하고 2가 있다고 보면 2보다 크고 1보다 크고 1의 범위가 더 많죠. 따라서 앞부분이니까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우리 절대값도 1학년 때 배웠죠.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이 생기죠. 같은 범위네요.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이제 표준 문제죠. 표준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에 대해서 PQ라고 할 때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거는 방금 전에 했던 걸로 하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즉 뒤에 쪽의 범위가 더 큰 겁니다. 뒤쪽의 범위가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기억 같은 경우는 누가 더 큰지를 사실 알 수가 없죠. 응? 누가 더 큰지를 아니구나. 알 수는 없는데 여기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Q가 더 큰 거죠. 기억이 이제 맞는 말이고요. 니은은 이제 교집합은 우리 집합에서 배웠지만 작은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Q가 아니라 P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디귿은 자, 얘는 차집합이죠. Q 빼기 P 이렇게 이제 집합해서 할 수가 있죠.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공집합이 안 돼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집합이 나오려면 얘는 P에서 Q를 빼는 I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리을을 보면은 둘 다 이제 여집합이 붙으면 부등호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이런 걸 보면 이제 헷갈려서 벤 다이그램을 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이용하면
P 교집 Q 여집의 여집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P 교집 Q의 여집은 이 여집이 양쪽에 둘 다 여집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없어지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공집합. 큰 데에서 작은 배를 빼니까 아까 여기 나와있죠? 공집합이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여집합 관계가 있을 때는 전체 집합이 나오거나 공집합이 나올 때는 한 번 더 여집합을 각각 해가지고 확인하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6번 문제를 보면 부정을 말하래요. 부정을 말한다는 거는 모두는 어떤으로, 그리고 여기는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이니까 이 중에 성립하는 애는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x제곱 더하기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습니까? 성립하는 애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을 보면 이제 어떤 애 부정은 모든으로 바꾸시면 되고, 여기는 같지 않다. 자, 모든 애가 얘랑 같지 않다. 근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같은 애가 있는 거죠. 4하고 마이너스 2. 따라서 얘는 거짓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부정이 나오면은 하나를 다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7번을 보면 역하고 대우를 말하래요. 역대우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참거짓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더해서 5가 된다고 항상 얘네들이 2하고 3이 돼야 된다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역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5가 아니면 2도 아니고 3도 아니다. 참이죠. 그렇죠?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역시 역은 거꾸로죠. 0하고 1이면 얘네 둘이 성립하냐? 00 성립하고요. 11 성립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참이 되고요. 대우는 0하고 1이 아니면 얘네 둘이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대우 역시 참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이와 같은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합동이라고 해서 넓이가 같냐? 그쵸? 참이죠. 참. 역은 참입니다.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자, 대우는 합동이 아니면 넓이도 같지 않냐? 합동이 아니면, 근데 합동이 아니라고 해도 넓이가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8번 문제.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있는 거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 P는 8의 약수 1, 2, 4, 8이겠죠. 그리고 얘는 4의 배수 4, 8, 12 땡땡땡땡 이렇게 가는 함수다. 아니, 함수가 아니라 명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인 명제만 골라보래요. 지금 보면 P도 Q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Q도 P에 포함되진 않아요. 자, 따라서 4의 약수, 8의 약수, 4의 배수. 그래서 지금 참인 명제, 근데 여기 있는 거에서만 찾는 거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치? 10이니까 4, 8만 있는 거지. 얘가 포함되네. Q가 P에. 니은이 맞네요. 기억은 거짓이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건 여기서 P가 아닌 애들은 얘네가 아닌 나머지가 Q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죠. 그쵸? Q가 아닌 애들이 그렇다고 또 P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쵸? 자, 둘 다 부정이 붙었죠? 이거는 여집합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등호 관계 어떻게 된다고요? 여집합이 되면 부등호는 바뀐다. 그래서 니음도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10까지였는데 범위를 잘못 볼 뻔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를 보면 네모안의 필요, 충분, 필충 조건 중 가장 알맞은 것을 써놓아보자. 필요라는 것은 앞부분이 큰 거, 충분은 뒷부분이 큰 거, 필요 충분은 두 개의 범위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A가 0이고 B가 0은 이렇게 자르면 돼요. 여기가 앞부분. 이거가 0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0이면 여기가 0인 게 성립을 합니다. 얘네가 0이라고 해서 또 항상 이쪽이 00이 되냐 라고 보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뒤에 범위가 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두 개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를 차집합했을 때 A가 되냐 라는 거죠. 그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집합을 했는데 A가 나온다는 건 결국 둘은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자,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맞죠? 아니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죠. 앞부분이 크네요.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 문제를 풀 때는 범위를 좀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가 하나를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추가로 더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안 되면 이제 그런 거를 발레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그냥 화살표로 나타내면 큰 쪽으로 보통 이렇게 화살표를 쳐주면 좀 보기가 좋습니다. 이쪽이 더 크다, P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Q는 P이기 위해서 큰 쪽이니까 Q가 큰 거니까 충분 조건이다. 맞는 말이고요. Q는 P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다. Q가 P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아니겠네요. 자, 두 개가 둘 다 부정이 되면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니까 나 P는 나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근데 지금 역시 이것도 성립을 하고 있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나 P는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곳의 부정이 이것의 부정이니까, 그렇죠? 충분 조건이 같이 성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ot Q는 not P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냐? 두 개가 부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 조건 두 개의 조건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부정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바뀌는 게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틀렸고요. not Q는 not P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두 개가 부정을 하고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은 필요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출발점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워요. 이럴 때는. 자,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Q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렇게 P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모양이. 그래서 Q는 P이기 위해서 충분은 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Q는 P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앞쪽이 큰 거죠. 그러면 Q가 커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자, 그럼 여기도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앞쪽이 커야 되니까 여기도 지금 틀린 이야기고요. not P, not Q. not Q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말이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not P, 더 큰 애가 not Q.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인지 필요인지. 충분히 되려면 뒤에 게 커야 돼. 그러니까 not P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산술기하 문제죠. 자, 산술기하의 형태를 간단했으면 x 플러스 y는 2배 루트 xy. 얘가 이제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모양이 나오거나 또는 이곳이 사라지는 모양. 이곳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제곱이 되거나 역수가 되면 되겠죠. 지금 분수 모양이 났으니까 역수 모양이다. 자, 이 분모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자를 조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8에 a 빼기 1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산술기하가 되는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분배 법칙을 하면 8a 빼기 8이니까 원래 8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8을 해준다면 지금 기존 문제와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산술기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산술기하 공식을 이용하면 2배에 8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네들은 약분이 될 테니까. 그럼 16이면 얘가 4가 돼서 8. 그리고 기존에 있던 8. 그래서 8 더하기 8이 돼서 16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술기하 형태에서 만약에 A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산술기하 모양은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가 이 등호가 성립할 때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와 얘가 같을 때로 하면 A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 문제 두 개입니다. 자, 귀주법이 나왔네요. 자, 증명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귀루법과 대우에 의한 방법. 근데 대우에 의한 방법은 좀 간단하고 귀루법이 조금 헷갈립니다. 귀루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귀루법은 뭐죠? 부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명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죠. 부정인 애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 부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맞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네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못생긴 거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수가 제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이제 얘를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여기가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의 배수 이면이니까 귀루법을 하면 여기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기본에 있는 n도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n의 값에서 우리가 3의 배수라는 거는 어떤 수에다가 3을 곱하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3k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3k 더하기 1, 3k 더하기 2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3k 더하기 3은 결국 3n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3k 더하기 3은 3k와 같은 거죠. 여기에다가 2를 넣냐 2를 넣냐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나눌 때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해서 얘네들을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머지 정리해서.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 경우. 나누어 떨어진 경우가 3의 배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되고, 만약에 이 문제가 4의 배수였다면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응용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을 해보면 되겠죠. 각각을 제곱을 해서 얘네들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즉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고 얘는 9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3으로 묶은다면 3k 제곱 더하기 2k하고 나머지가 1이 나와서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게 나오고, 얘도 3으로 묶는다면 3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죠. 둘 다 나머지가 1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n제곱도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랑 이제 같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뭐 증명해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유리수로 출발해서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귀류법은 기본 앞에 있는 전제를 부정을 해서 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서 뒤에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서 얘는 3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이거 코시-슈바르츠의 공식이죠. 공식을 증명하는 걸 성립하는 것을 보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립을 통해서 코시 공식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해봐라. 자, 코시 공식을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를 분배 법칙하고요 정리를 하면 돼요. 자, 분배 법칙을 하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반대편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2배의 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bjy제곱 bjy제곱 그래서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자, 이쪽 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ab xy가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크려면은 제곱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ay 빼기 bx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돼서 얘는 항상 0거나 플러스가 되니까 이 코시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코시 공식으로 이제 만드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누군지를 찾는 거죠. 지금 얘가 바로 이곳에 해당하는 애가 되겠네요. 얘가 이곳에 해당한다면 그럼 여기는 지금 공식을 보면 AX잖아요. 여기 3, 4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요. 여기가 x제곱, y제곱 그렇다면 얘가 3x 더하기 4y의 제곱이라는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9 더하기 16 25네요. 여기가 25가 된다라는 거죠. 얘는 5의 제곱, 3의 제곱 즉 얘네들은 15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제곱을 없애면 여기가 플러스 15가 나오고 3x 더하기 4y는 뒤에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15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코시 공식을 쓸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이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